네, 오늘 칭찬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의 임호선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어떤 동료 의원분께서 칭찬을 해주셔서 임 의원님을 찾아왔는데요. 네. 어떤 분이 칭찬하셨는지 혹시 짐작 가십니까? 예, 우리 이은주 의원님이라고 기쁨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칭찬을 해주시면서요. 진짜 네. 진심을 담아주셨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텐데 네, 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임호선 의원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니까 또 새롭네요. 지난해 진천 주민들이 우한 교민들을 맞아들였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올해 8월에 아프간 난민들을 받아들였던 그 따뜻한 기사를 보면서 공공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반대, 이런 정치인들도 사실 있죠. 하지만 진천 시민들의 그 마음이 곧 임호선 의원님의 마음이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고요.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마음이 담긴 의원님의 의정 활동, 늘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을 칭찬합니다. 이은주 의원님, 정말 제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은 제가 아니라 우리 중부 3군 증평 진천 음성 국민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한 교민 그리고 아프간 특별 기여자분들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셨던 그 마음 그대로고요. 의원님께서 정말 칭찬을 해주셨으니까 칭찬해 주신 만큼 더 열심으로 의정활동에 의원님과 더불어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이은주 의원이 깊은 식견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시선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임호선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아, 33년이라는 시간은요, 네. 결코 짧지 않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경찰로 계셨어요. 네. 근데 진짜 21대 첫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33년 넘게 경찰로 재직하다가 정말 이제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서 국회에 이제 입문하면서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1년 돌이켜 보면 특히 작년에는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54일간의 오랜 장마 때문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또 큰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해 복구 과정에서 필요한 국가 예산이라든지 또 현장 지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길 수 있어서 뭐 불행 중 다행이랄까. 그리고 올해 들어서 코로나가 또 계속 길어지는 바람에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이 좀 지역 활동을 행사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 먹었던 대로 현장하고의 또 주민분들하고의 그런 좀 알뜰살뜰한 소통의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거, 그런 부분들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충청북도 이 지역구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네. 충청북도의 이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이렇게 지역구가 군단위 지역이긴 하지만은 네. 이 충북의 혁신도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충청북도의 이 발전을 이끌고 있는 곳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제 전국에서 군 단위, 그것도 군과 군, 진천군과 음성군 경계 선상에, 그러니까 허허벌판 논바닥에
조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혁신도시가 만들어져서 이제 10여 년 이제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정주 여건, 그 중에서도 교육, 그다음에 의료,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그 불편을 여전히 겪고 계셔서 아직도 가족 동반 이주율이 50%가 채 안 되는, 그리고 이제 4만 정도 인구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3만 명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의 성장이나 발전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이나 발전이 기대되는 혁신도시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인구 소멸 때문에 농촌이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아마 농촌 지역에서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농촌 지역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성장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발전이 좀 되고 있는 혁신 도시인데 의외로요, 뭐랄까 철도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천이 철도의 불모지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136년 만에 사실은 이제 136년이요? 그렇습니다. 이제 철도가 이제 놓여지는 건데요. 네. 지난 6월에 발표된 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화성, 동탄을 거쳐서 네. 안성, 그리고 저희 진천을 거쳐서 혁신도시 이제 진천 음성 경계 지점에 있거든요. 거기를 경유해서 이제 청주 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78km에 달하는 철도망이 이제 네. 놓여지는 거로 볼 수 예. 있고요. 이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지사님이나 충북지사님 그리고 5개 시군 시장 군수님과 힘을 합쳐서 네. 정부를 설득하고 또 모든 국민들께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셔가지고 아주 한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결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의원님을 칭찬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자, 그분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칭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끄는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숨지고 소방 공무원들은 화재, 구조, 구급 현장에서 충격적이고 참혹한 광경을 연 7, 8회 수시로 겪다 보니 PTSD나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 장애 등 4가지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위험군이 작년 기준으로 약 47.9%,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애가 목을 꽉 잡고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좀 장시간 동안 계속 봤던 게 4명이 가족이 다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현재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경찰병원이나 일반 병원을 소방전문 치료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해 왔지만은 소방공무원의 주요 상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국가 차원의 소방병원 설립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으로 당선 후 제일 먼저 진천소방서를 찾아가 격려해 주신 그때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앞으로도 전국 소방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면서 의정활동을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모선 의원님 사랑합니다. 화이팅! 정말 대단한데요. 국립소방병원이 충북 혁신도시 내에 생긴다. 와, 이 소방병원의 필요성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모든 네. 국민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피력을 해 주시죠. 아마 모든 국민들이 모든 공직자 중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아마 소방이고 네. 뭐 순서를 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경찰일 겁니다. 왜냐하면 화재나 범죄 현장에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근무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제대로 돌보는 전남병원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예.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그 충북 혁신도시는 전국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19개 진료 과목에 300병상이 넘는 그것도 이제 서울대병원하고 이제 MOU를 체결을 해서 대한민국 최고 의료 수준으로 이렇게 병원이 24년도에 이제 개원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소방관은 물론이고 지금 국립경찰병원에서 소방관분들도 진료를 받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립소방병원에서는 이제 경찰도 같이 진료를 받고 이제 우리 중부 3군 국민들께서도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부족한 어떤 공공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보완책의 일환으로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경찰 현직에 계셨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도 그 핸드폰으로요, 좀 그 잃어버린 아동들에 대한 이 안내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알고 봤더니 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 때문에 제가 예. 받고 있는 거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이전에 한 국민께서 의원님께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으시대요. 자, 얘기를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실종 신고는 사실은 초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종 시간이 길어질수록 뭐 범죄라든지 다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나 뭐 이웃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신고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에 힘써주신 이모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렇게 현장하고 많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그 법을 발의하게 되셨습니까? 실종아동이라고 그러면 이제 아이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주위를 보면 뭐 그 치매 어르신들 때문에 네. 이제 마음 졸이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이 실종이 되시면 그전에는 뭐 사실은 사전에 등록된 지문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찰 인력을 풀어가지고 뭐 인근을 수색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견에 애를 썼는데요. 제가 발의한 법은 지금 긴급 재난 문자처럼 네. 이제 일정 기지국 범위 내에 있는 분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가 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년 6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 이후 100일 동안을 보니까 167건의 이 긴급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150건이 넘는 그 실종자들이 긴급 재난 문자 덕분에 찾았다고 그럽니다. 하루가 넘게 정말 마음 졸였던 그 가족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긴급 재난 문자야말로 정말
그분들의 입장에서 애타는 마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 법 덕분에 작년에 의정 대상도 수상하게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네. 그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말 경찰관으로서 33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늘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네.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해야 만인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여청만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종 아동은 물론이지만 아동학대라든지 스토킹 범죄라든지 또 교통사고 조금 확장해서 자살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의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는 인터뷰 릴레이 칭찬해서 드리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저희에게 좀 지켜보셨는데 정말 이분을 꼭 칭찬해주고 싶다 하시는 동료 의원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바로 맞은편에 우리 존경하는 최춘식 의원님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최춘식 의원님, 이모선입니다.